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네, 지금은 잠시만요. 네. 지금은 네, 2020 네, 오산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 기본 계획 도시 2020 네, 경기도 오산시 도시 기본 계획 네, 이거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오산시는 2020을 한번 발표하고 중간에 한번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2030은 발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2020을 먼저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어, 위에 또 목차를 한번 보셔야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아서 네, 1장 계획의 기초 뭐 이렇게 이제 큰 2번 도시 성격과 위상에서 네, 계획의 기조 기초가 아니라 기조군요. 기조 파트에서 오늘은 네, 여기 4.2 수도권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 부분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2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 2006년에서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한 수도권 정비 계획입니다. 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 수립의 배경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수립되는 등 수도권 정비계획도 있고 국토종합계획도 있고요. 네, 잠시만 이거를 좀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이거 나중에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수도권 정비계획 국토종합계획 네,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예습을 하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바로 읽으면서 저도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네, 이런 걸 또 이제 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나중에 또 제가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또 읽어보면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2006년에서 2020년이 수립된 등 상위 계획의 변경 그리고 신수도권 발전 방안 이런 것도 있고 신수도권 발전 방안 및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 등 이런 것도 적어놔야 되나? 네, 잠시만요. 신수도권 발전 방안,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 신수도권 발전 방안,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 왜 이렇게 안 열리나요? 신수도권 발전 방향 및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 네, 이렇게 하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수도권 발전 방향 발전 방향의 방안이네요. 방안 및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 등 수도권의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됩니다. 이에 따라 제2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여건 변화에 따라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 기본 방향은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제 양적 발전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네,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의 추진 전략. 네, 다음은 추진 전략입니다.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4년 현재, 지금은 2018년인데 좀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47.9%인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20년에는 이제 실제로 이 정도 됐을까요? 2년 정도 남았는데 52.3%까지 증가 전망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의 수도권에 산다고 나오는 것 같네요.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20년까지 47.5% 수준으로 안정화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겠죠. 뭐 네, 수도권 추세 인구 및 목표 인구입니다. 네, 전국 인구는 2004년 1000명이니까 여기다가 000을 덧붙이면 4800만 명, 그렇군요. 네, 정확하게 약 4800만 명이고 2011년에는 4937만 5천명. 네, 그렇게 되고 2020년이 되면 현재 여기 2018년 정도 되니까 4995만 6천명, 거의 5천만 명 정도 되겠네요. 2020년에는 추세대로 간다면, 예측이 맞다면 5천만 4995만 6천명. 네, 그 정도 되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인구, 추세 인구는 뭐 이렇게 2300만 명 약 정도 됐고 2020년에는 2600만 명 정도 예상하는데, 추세대로 간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목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2300만 명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 네, 2020년에.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은 세계 도시화 프로젝트 추진, 서울은 세계 도시화 프로젝트 추진, 인천은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국제 물류 중심 도시, 경기도는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형성된 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SOC 확충 사업,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뭐 철도, 공항, 항만 뭐 이런 거. 자본으로 인천국제공항, 항만 및 물류시설 적기의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 네. 수도권의 초록 도시화를 추진하여 수도권의 초록 도시화, 친환경 종주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가 및 문화 공간을 확충합니다. 네, 여가 및 문화 공간, 그리고 공장, 군부대, 교정시설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 이런 시설들이 이전한 종전부지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서울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도 이제 읽어본 내용인데요. 뭐 철도 차량 기지나 그리고 어떤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추진하고 나면 지상 공간이 이렇게 이제 공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로 다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읽어봤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대규모 시설이 이전한 부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 뭐 그 말은 이제 초록색 녹지를 만든다는 개념이겠죠. 네. 아니면 어떤 문화 여가 시설, 그런 걸 만들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자연보전지역 등 저발전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 시책 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화 추진 속도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차 수도권 정비계획 공간구조 개편 방안입니다. 서울 1극 집중형 공간구조를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이게 원이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통분권과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 경기 지역에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형성하고, 인천, 부천, 김포권, 수원 화성권, 성남 용인권, 인천, 부천, 김포권, 수원 화성권, 성남 용인권, 안양 군포 의왕권, 남양주 구리권, 평택 안성권, 의정부 양주 동두천권, 안산 시흥권, 파주 고양권, 그리고 이천 광주 여주권 등 10개 내외 자립적 도시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중심도시의 집중적 육성 정비로 도시권별 자적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되게 한글인데도 되게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도시권별 자족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를 구축합니다. 지역의 입지 특성과 기존에 집적되어 있는 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5개의 이게 뭐 오늘 그리려니까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개 된 특성화된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제적 산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네, 지금은 그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네, 이렇게 계속 뭐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가지고, 수도권 산업벨트 그림입니다. 네, 그림이 조금 흐릿해가지고 이게 뭐 정확히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파주 어디가 서울인 거죠? 서울 얘가 서울인가요? 얘가 그림이 좀 너무 희미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및 주변 지역은 산업 배치 방향은, 그리고 동부가 금융 업무의 중심지, 금융 업무, 서울 및 주변 지역, 그리고 지식 기반 산업 및 도시형 제조업 중심. 뭐 중공업 같은 거는 이제 대도시 쪽에 잘 안 들어가겠죠. 도시형 제조업이 뭐 약간 경공업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 및 도시형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수원 및 인천 지역, 약간 10개 내외의 그런 뭐라고 했었지?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 형성,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립적 도시권. 지금 수원 인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네, 여기 그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주변을 갔다가 왔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뭐 거의 이쪽에서 이걸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흥은 부품 소재 클러스터, 인천은 경제 자유구역, 공항, 항만. 네, 그리고 국제 물류 및 첨단 산업 벨트를 어떤 산업 배치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 이쪽은 파주 쪽에도 그 LG전자가 있죠.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개성공단과의 연계 체계, 남북 교류 중심의 산업 벨트, 산업 배치 방향 이렇게 되고, 경기 동부 지역, 자연 환경을 이용한 전원, 관광, 휴양,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 산업. 도자기 산업, 그리고 전원, 휴양 벨트가 되고요. 경기 남부 지역이 이제 여기가 이제 오산 정도가 들어가는 곳이죠. 화성, 안성은 제약 산업, 그리고 화성, 평택 자동차 부품 산업, 그리고 평택, 아산은 물류 산업, 해상 물류 및 복합 산업 벨트.
그리고 네,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의 권역별 정비 방향입니다. 네, 권역의 구분 및 현황입니다.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의 세 개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역 특성별 인구 집중 유발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입지 차등 규제. 네, 그림과 함께 보시게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조금 네, 과밀 억제 권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이걸 뭐 이게 네, 수도권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수도권. 네, 수도권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과밀 억제 권역.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죠. 빨간색. 네,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그림이 조금 흐릿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네,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서울 및 주변 도시. 네, 과밀화 방지 도시 문제 해소. 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면은 뭐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너무 밀도가 높게 만들지 않겠다. 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성장 관리 권역은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노란색이 있나? 아, 노란색도 나오네. 이야, 이게 주밋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노란색이라서 이게 커서가 잘 안 보이네. 성장 관리 권역 이쪽 서울 약간 북부 지역 그리고 서울 남부 지역 두 군데가 이제 성장 관리 권역. 이게 좀 성장을 시켜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서울의 남북 외곽 지역 이전 기능을 수용하고 서울에서 이제 이전에는 그런 기능을 수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수용하고 자족 기반을 확충합니다.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서울의 약간 동쪽 부분이죠. 이렇게 네, 서울 동부 외곽 지역 한강 수계 보전 주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그렇군요. 네, 권역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단기 방향,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은 권역별 규제 시책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다만 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네,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중기 방향은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시책의 성과와 연동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압력이 높지 않은 수도권 북부 지역은 계획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방향입니다. 장기 방향. 네,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완료에 따라 국토의 균형 발전 기반을 구축합니다. 네, 균형 이게 중요한 것 같죠. 균형. 그리고 현재의 권역 제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계획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네, 4.3번 이제 한번 챕터가 또 바뀐 것 같네요. 4.3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이것도 좀 적어 놓겠습니다. 아이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됐습니다. 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계획 수립의 배경입니다. 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조정에 따라 광역적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구성하여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전체를 광역도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기능 분담, 광역시설에 관한 장기 계획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장기 계획,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개발 제한 구역, 이것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이게 막 해제가 되면 이제 땅값이 막 갑자기 폭등을 하니까 이런 조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또 사건 침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구조, 헌법에 뭐 23조였나? 헌법? 근데 공익적 목적으로만 어떤 사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공익과 사익의 그 형평,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구조 계획 202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이죠. 수도권, 이게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지 이제 되니까. 공간 구조 계획입니다. 공간별 기능 설정, 주핵 도시. 서울은 이렇게 서울은 중추 관리 기능을 집적시키되 도심, 용산, 영등포, 상암, 수색까지, 그리고 영동, 청량리, 왕십리 등의 다심 체계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뭐 이사를 가신다든지 뭐 어떤 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체계적으로 이쪽을 이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제 개발시킨다고 하니까 주핵이 되니까요. 핵. 그리고 1차 거점 도시 인천이고요. 국제교육과 정보도시, 그리고 수원. 수원도 그렇군요. 수도권 남부 거점 도시로. 그리고 2차 거점 도시 파주, 동두천, 이렇게 한꺼번에 파주와 동두천 이렇게 해야 되고, 평택, 임해 물류 거점 도시, 그리고 남양주도 있군요. 남양주, 그리고 이천. 이천은 이제 전원 및 여가 중심의 친환경적인 생활권 서비스 중심지. 그렇게 기능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축도 중요합니다. 교통축 중심의 개발축 설정입니다. 서울의 동서 거점 지역을 주요 결절점으로 하여 남북 방향의 2개 축을 각각 설정한다고 합니다. 제1축은 기존의 경의축, 서해안축을 근간으로 설정한다고 하고요. 제2축은 기존의 경원축, 경부축. 이게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1축이고 이쪽 2축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서해안축이면 약간 서해안 쪽으로 이쪽으로. 그리고 내륙 지역과 인천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의 2개 축을 또 각각 설정한다고 합니다. 동서 방향 축 1축은 서울의 도심 거점 지역을 관통하는 경인 경춘 축을 근간으로, 경인 경춘이면 이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제2축은 인천, 수원, 여주, 수인, 영동 축을 근간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나 보네요. 2축. 그리고 녹지축 설정입니다. 녹지축. 8개 지역을 녹지 거점으로 확보합니다. 1번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그리고 관악산, 남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남산, 삼봉산, 서운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8개 녹지 거점 사이에 중요 녹지가 집중 부한 지역을 축선 방향으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한 개의 남북축, 광덕산과 서운산 축과
4개의 동서축, 비무장지대, 광덕산축, 그리고 북한산과 북한산축, 그리고 관악산축, 삼봉산축 등 5개의 주 녹지축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의 동서 녹지축은 수도권 서부의 개발지역을 둘러싸면서 쐐기형 및 환상형 녹지축으로 구축합니다. 그리고 한강축과 서해 연안축을 별도의 수역 보존을 위한 녹지축으로 설정합니다. 네, 그리고 다핵화 추진 전략입니다. 서울로의 통행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 서울로부터 35km권 이상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자적 도시권을 형성하여 다핵화를 추진하고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 및 교통망 계획을 유도합니다. 수도권을 이렇게 동북지역, 서북지역, 서남지역, 동남지역, 남부지역 및 중추관리지역 이렇게 나누고 각 지역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자족 도시권별 도시기능 및 발전 방향, 다핵화, 결국은 다핵화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몇 개로 나눴지? 하나, 둘, 에이구, 또 내려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6개 맞네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핵화 추진 전략입니다. 다핵화 추진 전략. 동북지역 거점 도시인 동두천시,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 보완형 자적 도시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남양주시를 지역의 생활 및 문화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남양주, 네, 남양주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서북 지역은 거점 도시 파주시를 남북 교류의 거점 지역 및 IT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과 물류 산업으로 특화. 네, 파주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서북 지역을 남북 통일에 대비한 상업 업무 문화 기능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타인지 그냥 서부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타라면 참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공공적인 문서에 오타가 나다니. 네. 그냥 서부 지역이겠죠? 네. 그리고 서남 지역입니다. 거점 도시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를 국제교류 관문으로 설정하여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육성하되 인근 지역의 안양,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안산시의 산업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하고 수도권 지식산업벨트의 형성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지역 교통결절지인 이천, 이천시를 지역중심 도시로 육성하여 인접한 용인, 그리고 광주, 양평, 여주시와 상호 연계된 자족 도시권을 형성 유도합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이 여기가 오산이 들어가 있죠. 오산.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인근의 용인, 화성, 오산시. 네, 여기 오산시 나오네요. 오산시. 그리고 안성, 성남, 의왕시와 도시기능을 상호 분단 보완하여 자족 도시권 형성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중추관리지역. 서울 사대문안 도심부가 경제적인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수도권 및 국가의 얼굴로서 도심 특유의 역사 문화적 매력을 유지해 가도록 도시정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대문안. 네. 이 그림이 조금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중추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 광역 토지 이용입니다. 수도권 광역 정비 계획. 수도권 광역 관리 계획이죠. 뭐라고 이름이?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 맞네요. 수도권. 지금 수도권 2020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 네, 내용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문별 계획 중에서 광역 토지 이용입니다. 서울과의 연접성, 거점 도시 분포, 자연지역 및 토지 이용 특성에 따라 수도권 전역을 중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토지 이용 및 정비 방향을 설정합니다. 자연환경적 기준에 의해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는 보전 용지로 설정하여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보전 용지 이외의 토지는 도시 용지, 도시화 예정 용지, 기타 용지 이렇게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도시화 예정 용지는 장래 도시용지 이용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 지역을 도시화 예정 용지라고 하고, 이런 거 좀 만약에 이런 정보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도시화 예정 용지는 거점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되 중심부, 외곽부, 교외 지역에 따라 개발 밀도를 차등화하여 장래 개발 수요의 입지를 유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걸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중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 중부지역은 주핵도시, 이게 서울이고요. 거점도시가. 그리고 이런 것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 이렇게 되고요. 헥타르당 250인 도시용지의 개발 밀도는 헥타르당 250인 이하입니다. 헥타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제곱미터나 뭐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이렇게 치면 나오려나요? 잠시만요. 이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1km가 몇 헥타르에 네, 1제곱킬로미터가 100헥타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헥타르는 100분의 1제곱킬로미터.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 그러니까 1헥타르는 100분의 1제곱킬로미터이죠.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인데 이걸 100으로 나누면 만 제곱미터. 만 제곱미터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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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0m.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만 제곱미터이죠. 1헥타르가 이 정도 되나 봅니다. 크기가 100m, 미터. 이걸 1헥타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0m, 100m당 250인. 즉, 맞죠?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니까 1헥타르는 100분의 1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이걸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만 제곱미터. 네, 그리고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100m, 100m.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00m, 100m. 그리고 서부지역 인천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천, 김포, 시흥입니다. 네, 1헥타르당 150인 내외. 여긴 이하이고 내외 뭐 이렇게 되네요. 150인 조금 넘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것 같고. 그 남부지역은 수원, 평택 중요하네요. 수원, 평택. 오산도 여기 들어가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사가는 곳이 그래도 어떤 거점 도시가 된다니까
그리고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헥타르당 150인 내외이고요. 네, 북부지역, 그리고 파주, 동두천, 거점 도시, 그리고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여기도 마찬가지로 1헥타르당 150인 내외. 동부지역은 남양주, 이천이 되겠고, 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이천, 여주, 네, 헥타르당 100인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역 교통계획,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광역 교통계획. 네, 광역 도로망 계획입니다. 남북축으로 보시면, 이거를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한꺼번에 볼까요? 그게 편하시려나?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 정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통망은 크게 이제 광역 도로망은 남북축이 있고요. 그리고 동서축이 있고 순환축으로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눠지나 봅니다. 네, 남북축에서 1번 노선 해주 평택, 해주가 북한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강원 김포 서울 외곽 안산 평택, 네,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전국 간선망 노선의 특성은 전국 간선망 남북 일축이고 서해안 지역 연결 고속도로, 시흥 평택 간 민자 고속도로 포함하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김포 파주 간 동서 이축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개성 천안 2번 노선입니다. 파주 고양 광명 수원 평택, 네, 전국 간선망 남북 2축입니다. 남북 2축. 그리고 서울 개성 간 직결 노선이고요. 그리고 과천 의왕 수원 평택 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 노선입니다. 비고는 수원 평택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노선은 남북축의 3번 노선은 원산에서 대전, 연천, 의정부, 성남, 오산, 네, 경부고속도로 주요 경유지가 되겠고, 그리고 전국 간선망 남북 3축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4번, 네, 남북축의 4번 노선은 원산 청주이고요. 주요 경유지는 철원, 포천, 남양주, 광주, 용인, 네, 중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의 특성은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4축을 보완하며, 그리고 남양주, 광주, 용인 지역 통행축을 보완합니다. 구리, 용인, 안성, 영기 노선을 신설하여 남북 4축의 기능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이건 남북축을 보완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축 5번 노선 철원, 충주이고요. 철원, 포천, 양평, 여주, 네, 여기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되겠고, 노선의 특성은 전국 간선망 남북 4축이고요. 여주 구미간 중부 내륙과 연계, 네,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남북축이었고, 이제 동서축을 보겠습니다. 동서축. 네, 첫 번째 노선은 강화 고성이고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여기가 이제 경유지가 되겠고, 전국 간선망 동서 일축, 그리고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을 연계합니다. 그리고 인천, 화천, 네, 경유지는 고양, 양주, 가평, 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되겠고, 전국 간선망 동서 1축의 사업 시기를 감안하여 경기 북부 지역 생활권 형성 지원, 그리고 인천, 김포, 파주 간 간선망을 보완합니다. 네, 비고로는 고속도로 보완 노선이고요. 그리고 동서축 3번 인천, 춘천 간, 네, 부천, 서울, 강변북로, 구리, 양평, 요거는 이제 경인, 그리고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 간선망 동서 2축입니다. 경인 고속도로와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의 동서간을 연계하고, 그리고 비고로는 경인 고속도로 직선화, 서인천 IC에서 청라지구까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서축 4번 인천 원주이고요. 경유지는 안산, 신갈, 이천, 네, 여기는 영동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간선망 동서 3축이 되고, 인천국제공항, 송도지구, 시화지구를 직결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광명, 안양, 성남, 광주, 원주와 제2 영동선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네, 비고로는 고속도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하고요. 그리고 동서축 5번 안중, 제천입니다. 안중, 평택, 안성, 제천, 그리고 안중, 평택 간 고속도로가 되겠고, 경유지가
그리고 노선의 특성은 전국 간선도로망 동서사축이고요. 서해안 경부고속도로 연계 및 아산 만권 연결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동서축이 되겠고 3번 이제 순환축이 되겠습니다. 제2순환이 있고요. 서울 외곽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 그리고 제3순환은 인천, 김포, 파주, 남양주, 광주, 용인, 시화가 경유지가 되겠고, 서울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이고, 그리고 경기 북부 남부 지역 고속도로 계획 노선을 동서축으로 연계 보완하며 생활권 간 연결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거로서는 동서축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읽어갖고는 참 뭔 말인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이거 제가 녹화를 해놓으면 이걸 다시 찾아보면서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한번 그 노선을 따라 이제 다녀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간선도로 계획. 네. 까만색이 네, 기존의 간선도로이고요. 빨간색이 간선도로 계획된 간선도로망이고요.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공사 중인 간선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그림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산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보면 뭐 여러 가지 축이 좀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나가고 빨간 것도 지나가고 파란 것도 지나가고. 네, 그래서 뭐 교통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철도망 계획.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한꺼번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정도 보면 한꺼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광역철도망 계획입니다. 1번은 고속 간선철도가 있고요. 그리고 2번은 광역철도망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도시철도 간 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선하고 이렇게 구분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속 간선철도는 제1번 경부 고속철도가 있고요. 서울, 광명, 천안, 아산, 대전 네, 경유지 및 이제 계획 노선 특성이고, 그리고 서남선철도 수도권 서부와 아산 만권 산업지대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고, 그리고 중부 내륙선이 있고요. 성남, 광주, 이천, 김천, 대구까지 중부 내륙선, 성남, 광주, 이천, 김천, 대구. 제2공항 철도가 있고, 인천국제공항, 인천, 광명, 그리고 분당까지 연결되고, 개항 단계에서 기존 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 구상입니다. 네, 제2공항철도의 비고로는 교통시설 간의 연계를 목적이고, 그리고 기타 방사형 노선이 있고,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역철도망은 수도권 순환선, 네, 순환선 있고, 지역 간 철도와 도시철도 노선 연계 강화이고, 그리고 수도권 내 주요 생활권 중심 도시를 직결하고 도로교통 수요 전환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네, 요거는 비고로서 지역 간 철도를 보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이 있고, 광역철도망 용산, 강남, 분당, 수원 수도권 순환선이고, 그리고 중부 내륙선과 수도권 남부 지역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역 간 철도를 보완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신안산선, 안산, 광명, 여의도, 청량리 얘도 지역 간 철도를 보완하고, 인천국제공항, 고양, 의정부를 연계하는 이런 노선도 있고요. 인천국제공항, 경기 북부 지역 연계, 남북 교류 강화를 위한 장기 구상, 얘도 지역 간 철도를 보완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간 연계, 도시철도 간 서울특별시 7호선, 인천광역시 1, 2, 3호선 네, 이렇게 되겠고, 도시철도와 간선철도,
인천광역시 2, 3호선이 되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선, 경인선, 수도권 순환선 연계입니다. 예, 저도 이게 수도권 사실은 지방 출신이라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갖고는 잘 머릿속에 생각이 그 감이 안 오는데요. 그래도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걸 뭐 고속은 뭐고 간선은 뭔지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좀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읽고 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따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책을 하나 구입한 게 있는데 뭐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이러면서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입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조금 뭐 디테일한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읽고 나면은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제 머릿속에 이제 넣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런 교통 체계 같은 이런 게 나오면 뭐 첨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지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읽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단락이 4.4 경기 2020 비전과 전력 21세기 경기 발전 구상입니다. 네, 각 기본 방향. 여기에 이제 웬만한 그런 경기도 관련 그런 개발 계획이나 정책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21세기 경기 발전 구상입니다. 네, 기본 방향은 수도권 확산에 대비한 광역 개발 체계 구축이고요. 그리고 강력한 순환 성장 축과 중추 도시군을 형성하고 그리고 첨단 산업 및 R&D 기능의 입지 벨트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일극 집중형의 공간 구조를 네, 아까도 나왔지만 다핵 연합형 구조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일극 집중형 이게 뭐 하나의 어떤 극으로 다 모인다 이런 뜻이겠죠.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이런 구조를 다핵 연계형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겠죠.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간선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등의 대중교통 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지역 생활권 계획입니다. 5대 생활권이 있고요. 1번 동북 내륙권, 서북 내륙권, 동남 내륙권, 남부 임해권, 서울 인접, 네, 좀 내려서 서울 인접 서남 도시권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속권으로서는 동북 내륙권은 동북 1권, 동북 2권으로 구분되고 1차 중심 도시는 예, 이거 중요하겠죠. 이정부, 구리 이렇게 되겠고 2차 중심 도시는 화천, 동두천, 전곡, 포천, 염중, 미금, 진접, 청평, 가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서북 내륙권 고양 파주권과 김포권이 있을 거고 1차 중심 도시는 고양, 네, 금촌, 문산, 김포, 강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남 내륙권 예, 동남 1권, 2권으로 속권으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성남과 이천이 되겠습니다. 하남, 광주, 용인, 기흥 그리고 여주, 양평, 장화원이 되겠습니다. 2차 중심 도시가 되겠고 남부 임해권이 이제 여기가 오산이 들어가니까 여기 좀 진한 글씨로 표현이 됐네요. 평택권과 수원권 속권으로 나누고요. 구평택과 수원이 1차 중심 도시가 되겠고 그래도 오산은 2차 중심 도시는 들어가네요. 안성, 송탄, 팽성, 완중, 청북, 오산, 발안, 남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2차 중심 도시. 그리고 5번 서울 인접 서남 도시권입니다. 미성 도시권, 안산권이 속권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안산 네, 배후 지역은 시화공단, 매립지, 시화항 정도가 2차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공간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별 토지 이용 구상입니다. 일단 남북 성장축이 있고요.
경부축 수원, 오산, 송탄, 구평택, 천안 네, 도시형 공업 유치를 하고, 그리고 임해축 안산, 남양, 바란, 안중, 아산 대형 장치형 제조업, 자동차, 석유, 철강, 금속, 약간 중공업 쪽으로 되겠고요. 여기는 경공업 쪽으로 되겠고요. 그리고 동서방향 성장벨트는 네, 첨단산업벨트 용인, 수원, 안산 네,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요. 그리고 내륙공업 연계벨트 안성, 평택, 안중, 포승 여기는 농산물 가공, 화학, 비금속, 그리고 화성권 내륙벨트 오산에서 바람까지 화학, 펄프제지, 전기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연구 공간 조성, 그리고 산학연의 연계 및 지원 기능의 강화, 물류 기능의 육성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5대 자적 경제권 네, 서해축이 있고, 경부축이 있고, 중부축이 있고, 내륙축이 있고 네, 여기 벨트 1 약간 수도권 북부 지역 네, 남북협력 벨트가 되겠고, 네, 그 밑에는 네, 벨트 2번으로 국제묘류 교류 문화가 되겠고, 벨트 3번은 여기가 이제 좀 경기도권이 되겠네, 중심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벨트 3 지식 기반 산업, 그리고 약간 아래쪽에 네, 서울 경기 약간 남부권에 벨트 4번으로 물류 첨단 제조가 있습니다. 이제 오산시에 대해서 나오네요. 한번 오산시의 발전 전략은 임해권의 산업벨트 및 남양 관광벨트와 오산 등의 내륙 생활권과의 연계로 수원 의존도를 저감시키겠다. 그리고 경부선 전철화에 따른 역세권 시가지를 정비하겠다 입니다. 그리고 라번 경기 남부권 공간 비전입니다. 경기 남부권은 우리나라 지식기반 산업의 핵이고요. 동부가 항만, 항공물류 및 해양 관광의 전진기지이고, 문화, 관광 산업의 메카 및 미래형 전원 주거 기능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구조를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어떤 자족 기능은 지식 기반한 제조이고 전통 제조이고, 도시에 해당하는 도시는 안산, 시흥,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정도가 되겠고요. 공간의 정체성은 장치형 제조 산업의 근거지. 약간 아까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건 산업이었고, 그리고 전통적 산업의 고부가화 터전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략을 살펴보면 전통 제조에서 지식 기반 제조로의 정보 기술화에 의한 고부가 창출을 하고, 안산의 국가산업단지 및 평택항 배후 국가기관 산업단지와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기간 교통시설망의 조기 구축입니다. 네, 4번 경기 2020 구상의 실천력 확보입니다. 네, 조금 내려서 네, 경기 2020 구상의 실천력 확보 기본 원칙은 공공재원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분권화를 확대하고, 그리고 공급자, 행정기관 중심에서 수요자, 어떤 도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기본 전략은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 그리고 통일 한국과 남북 교류의 중심, 그리고 지식 기반 산업의 핵, 그리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존의 타워입니다. 지식 기반 제조 권역 수원, 오산, 용인, 이천, 안성 정도가 되겠고요. 수원의 성곽과 용인의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이천의 도자기, 안성의 유기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경부선 전철의 복선화에 따른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경기 남부권 초기 착공, 그리고 무분별한 대규모 주거 기능의 입지를 억제하고, 경전철 개통에 따른 접근성 증대로 첨단 기술 연구 개발 위주의 공간 배치 전략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5대 자족 경제권은 해양 물류 권역, 시흥, 안산, 평택, 화성 정도 되고, 지식 기반 제조 권역은 여기 오산이 들어가네. 수원, 오산, 용인, 이천, 양성 지식 기반 제조 권역이고, 생태 환경 권역은
여기가 해남인가요? 해남? 해남. 아, 하남이죠. 하남, 광주, 가평, 여주, 남양주, 양평 정도 되고. 근데 글자가 흐려가지고요. 해남이 여기 나올 리가 없지. 대북 교류 권역은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그리고 지식 기반 서비스. 여긴 지식 기반 서비스고 여기 지식 기반 제조이고 이것도 차이가 있네요. 부천, 고양, 성남, 광명, 의왕, 안양, 과천, 구리, 군포, 의정부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5분 오산의 비전 20일입니다. 2006년에서 2015년 이거 벌써 지나갔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산 비전 20일 이런 것도 있나 보네요. 오산 비전 20일 이것도 좀 오산 비전 20일 이렇게 적어놔야지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또 찾아볼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네, 4.5 오산 비전 21. 네,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입니다. 도시 미래상. 수원과 평택을 거점 도시로 하는 경기 남부 계획권의 첨단 지식 산업 집적지 및 전원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수원은 그래도 좀 도시 느낌이 나는데 오산은 논밭이 보이더라고요. 논밭 진짜로. 제가 이제 이사간 아파트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파트 단지 지역이 있고요. 뒤에는 산이고요. 이쪽은 이렇게 있고 이제 뭐 도로가 하나 지나가고 이쪽은 이제 논입니다. 논. 예. 여기만 제 3종 일반 주거이고 일주이고 나머지는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2000세대 어떻게 들어온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토지 형질 변경을 했다든지 해서 뭐 어떻게 잘 허가가 났겠죠. 그래서 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동안 좀 여기 공사 기간 동안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지금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뻥 뚫려가지고 완전 저기 막 저기 되게 멀리까지 보이는데 몇 층짜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저희 아파트 값도 좀 오르려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사 기간 동안 조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도시 미래상. 네, 오산.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자족성과 환경성이 조화된 21세기 국제 수준의 삶의 질을 완비한 테크노플레이스. 그리고 도시 목표는 네, 가운데로 놓고 보겠습니다. 도시 목표 오산의 그리고 전문 지식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을 확보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확충하고요. 그리고 신규 개발지와 기성시가지가 통합된 도시 공간 구조를 형성하여 오산시의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유지입니다. 그리고 오산의 도시 공간 구조 및 토지 이용 계획의 개편 방향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겠죠. 오산에 계시면. 네. 자연환경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네, 토지 이용이고요. 그리고 철도 역세권 중심. 막 수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병점도 있고 세마 여기 있더라고요. 세마. 제가 이제 이사갈 아파트가 이 정도 위치하고 있고 여기까지 차로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까지 차로 한 10분? 10분 정도 걸리고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역세권 중심.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되겠죠. 뭐 수원역, 여기 병점역, 세마역 이런 식으로. 네. 역세권 중심의 토지 이용과 밀도 관리, 지역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종합적 도시 설계, 그리고 지식 근로자의 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주택 유형의 다양화입니다. 그리고 오산의 도시 공간 구조상의 기본 방향입니다. 오산시 전체를 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접근합니다. 3개의 생활권은 내부 주순환도로 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적 내부 연계를 강화하고 전체 지역을 연결시키는 녹지축의 형성 및 복원을 통해 친환경적 전원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요. 오산 천변의 환경 복원, 네, 이걸 복원하나 보네요. 그리고 도심지 및 오산시 전체의 어메니티. 이게 뭐죠? 아, 기억이 안 나는데 토익할 때 외웠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메니티. 이게
어메니티 이렇게 좀 써놓으면 해석도 좀 써놓으시면 좋을 텐데. 생활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 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약간 어떤 쾌적성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산시 권역별 도시 기능 배분 및 토지 이용 방침입니다. 세 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했죠. 세 개 권역. 네, 북부 생활권은 세마동이 있고요. 세마동. 네,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관광 휴양 플러스 교육 연구 특화 기능 문화 등 북부 신중심지 부도심의 형성 오산시의 지역 정체성 확보 기회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대학촌 개발, 관광 휴양존, R&D 등 신기능의 수용으로 지역의 특성을 강화합니다. 중부생활권은 신장동, 남촌동, 초평동. 잘 모릅니다, 사실. 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산업기능, 배후주거, 생활권 중심지. 여기 지명도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산업기능, 배후주거, 생활권 중심지, 산업기능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형성하고 그리고 가장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기존 도심에 위치한 산업시설 이전 유치 집적화 그리고 동부생활권은 중앙동, 대원동 기존 도심 플러스 도심 지원 기능 플러스 배후주거 도심의 재정비로 실제 기능의 회복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의 오산역 연결 등을 대비하여 명실상부한 도심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오산역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공장 등의 산업시설의 순차적 이전을 유도하고 가장 산업단지의 확장 이전입니다. 네, 4.6 네, 2020 오산 도시기본계획 변경된 내용입니다. 오산의 미래상 도시기능을 완비한 자급자족 도시 오산이 그때 인구가 13만 정도 11만 정도 했나요? 갑자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10만 조금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교수님께서 네, 자급 도시가 되려면 25만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부족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산업도시 인본 중심의 환경전환도시 전통을 중시하는 역사문화도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획의 목표와 전략입니다. 자급자족 도시 도시 기능 완비와 산업 기반을 통한 자급자족 도시 건설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봉담, 동탄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한 유통시설의 확충 네, 가장 산업단지 요거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면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것도 당연히 확충이 될 거고 좀 지역 개발이 좀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환경산업도시 요거 여기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내비를 찍고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네, 환경산업도시입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그리고 제지역과 같은 사향산업을 전자, 정보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IT, BT. BT는 뭘까요? IT? 네, 산업단지 형성. 그리고 산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산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네, 환경전원도시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친화적 정주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생태학적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꿈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천함으로써 오산시의 정감 어린 자연환경이나 인공환경이 제공하는 독특한 매력을 형성하는 맑고 깨끗한 녹색 생태도시 지향입니다. 그리고 독산성 세마대지 오산천을 비롯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독산성 세마대지 오산천 네,
이런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녹색 교통수단의 도입, 생태공원의 조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을 접목시킨 21세기형 전원도시를 조성합니다. 농촌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사갈 아파트 앞에도 논이 있더라고요. 농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도시입니다. 문화 유적을 활용한 지역 문화, 축제의 개발 및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도시 건설입니다. 문화는 인간의 감성, 지성, 신체적인 활동의 결과로서 사람들은 문화를 창조하고 발표하고 향유함으로써 기쁨과 삶의 보람을 얻고 생활의 여유와 정서를 가져다주며 도시에는 매력과 활력의 중요한 요소이고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경제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독산성 세마대지와 같은 상징적 역사문화 공간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지역 문화축제를 상품화합니다. 독산성 세마대지 한번 검색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2020 오산 도시기본계획 구상도입니다. 구상도. 우선 주거용지는 노란색. 조금 더 내려서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가 되게 별로 없네요. 요거 약간 연보라색. 요게 상업용지인데 상업용지가 요 정도 있고 공원용지도 거의 없고요. 예, 진한 보라색. 시가화 예정용지. 요런 데가 중요하겠죠. 요런 데. 약간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시가화 예정용지. 그리고 보전용지. 이게 녹색은 보전용지가 되겠죠. 대학교. 이 글자가 이게 잘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도 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5번 도시의 문제점 및 잠재력. 스워트 분석이라고 해서 뭐 강점, 스트렝스 강점, 월스 맞나? 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또 찾아봐야 되겠네. 또 이상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안 되니까. SWOT 분석. 네,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니스, 그리고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강점, 이거 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강약, 기회, 위협. 이렇게 되네요. 네, 오산을 말하는 거겠죠? 5.1 문제점 및 잠재력입니다. 너무 큰가? 조금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면 좋긴 한데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요. 한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면. 네, 문제점 및 잠재력. 네, 9분 공간 구조 및 토지 이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네, 중부, 동부 생활권과 북부 생활권과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요.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철도 및 하천에 의해 지역 간 단절이 있고, 그리고 단위 개발 사업으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이 미흡합니다. 개발구역 설정 시 공원 등의 제척. 네, 공원 등을 빼놨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제척. 기형적 개발구역을 설정했고요. 이에 대한 잠재력이나 추진 전략은 수원 천안 간 복선 전철 개통으로 북부 생활권 및 역세권의 인구 유입에 대비한 종합적인 개발 방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 개발 사업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접 도시의 개발로 인해 오산시에 대한 개발 압력 가시화, 네, 화성 평택 등이 이제 많이 개발되면서 오산시도 개발 압력이 가시화되고,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 한창. 네, 좀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통, 그리고 현황 문제점을 보시면 국도 1호선의 도심 통과로 인한 네, 교통 문제 발생하고, 남북 방향에 비해 동서 방향의 연결이 미비합니다. 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에 의해 도시 내 연결도로 교통 체계에 문제점이 있고, 국도 1호선의 대체 노선 개설이 검토되고, 그리고 순환도로 건설을 통한 간선 가로망 체계 구축 및 개별 토지로의 접근성을 증진해야 되고, 상위 및 관련 계획에 의한 광역교통망 체계의 확충 및 복선 전철 개통으로 인해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야 하고, 그리고 동서 방향을 연결하는 가로망 체계를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오산시는 현재 총 17개의 공원, 네, 어린이 공원을 제외하고 17개가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으나 조성 완료된 공원은 4개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 공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고요. 양호한 산림과 소변 공간의 활용도가 극히 미비합니다. 세마대라는 대학교가 있나 보네요. 아니죠. 세마대가 대학교가 아니고 세마대라는 지역이 있나 보네요. 지역.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산을 잘 몰라가지고. 세마대를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 경관과 오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구릉지를 이용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그리고 기지정된 공원의 조성으로, 네,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그런 곳을 실제로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개발 사업 시 녹지 시설의 적극적 설치를 유도하고 오산천을 이용한 친환경 수변 공간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예정지, 북부 생활권 지역의 양산동, 제가 이제 이사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양산동. 이러는 새마역 입지 등 개발 압력이 가속화되어 체계적 계획의 부재 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리고 중부 생활권 지역의 버름동, 두곡동 이러는, 네, 여기까지만 읽고, 네, 평택시 공단 계획과 연계한 개발 가능합니다. 제가 아파트 이렇게 부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이제 국도가 지나가고, 이쪽이 이제 약간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맞은편에 이 대림건설 아시죠? 이편 여기 아파트 단지가 딱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논이고 산이고 이런데 이 아파트 보고 그냥 결정했습니다. 저 정도 대기업이 여기 들어올 정도면 여기는 괜찮은 곳이겠구나 하고 이제 여기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좀 유명한 건설사들 아파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대기업들이 얼마나 이렇게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분양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수익성 검토도 다 하고 이제 공사를 하겠죠. 네, 그거 보고 저는 그냥 여기 결정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뒤에 산도 있고요. 여기까지 가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요 길만 건너면 이게 이제 굴다리라 그러죠.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고 이 도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건너면 바로 여기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런데 자연환경은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부 생활권, 이거 읽었고, 네. 잠재력 및 추진 전략은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오산시의 경우 공적 교제 지역이나 경지 정리 지역 등, 이런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경지 정리. 이렇게 꼬불꼬불한 논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향이 이제 경남 합천이란 곳인데,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논도 막 이렇게 막 꾸불꾸불 했었거든요. 근데 경지 정리 사업을 한다면서 막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땅을 파헤치고 막 했던 걸 어릴 때 본 적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산시의 경우 공적 규제 지역이나 경지 정리 지역 등 개발 불능지 요소들이 타 시에 비해 넓지 않고, 지형 지세 또한 완만하여 개발 가능 지역이 많이 분포하다고 합니다. 네,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그런 구릉지가 엄청 많았다고, 네, 이전 시간에 읽었었습니다. 경사도가 너무 높으면 이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25도 이상 되면.
네, 평균적으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각 시도마다 좀 규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뭐 어떤 곳은 뭐 20도, 21도 뭐 이상 뭐 이렇게 하면 뭐 건축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규정도 있는 것 같고 보통 한 2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경사도, 네,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도. 그리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계획적 개발 가능지를 선정하여 네, 계획적 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오산이 보니까 산이 높은 산이 별로 없고요. 거의 다 평지 아니면 구릉지였거든요. 이전 시간에 봤을 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개발 가능성은 좀 있다. 환경적으로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스워트 분석입니다. 네, 스트렝스 강점. 경부 고속도로, 국도 1호선, 경부선 철도 등 광역교통망의 요충지고요.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서울 북부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문화재를 비롯한 관광 자원이 있고, 그리고 세교 2지구, 가장산업단지 등 활발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크니스 약점. 지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부재하고, 랜드마크는 어떤 지역의 그 상징적인 그런 뭐 조형물이나 건물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딱 이거 생각했을 때 그 지역이 생각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네, 이걸 설계한 사람이 요른 우존이라는 분인데 이제 처음에 설계 도면은 이제 딱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다고 하죠. 뭐 조개 껍질이냐 하면서 이게 무슨 건축물이냐 하면서. 그런데 이제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는 시드니 하면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오페라 하우스 떠올리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조개 껍질 모양으로 생기긴 했습니다. 막 해가지고. 근데 안에 이제 공연장 시설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말 그런 막 방음 그런 거 막 다 설계를 잘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파리 하면 에펠탑. 네, 에펠탑. 네, 이것도 네,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철골 구조 기술사였다고 합니다. 철골 구조 기술사. 이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그 예전에는 그런 국가의 그런 경제력이나 국가의 위상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그 만국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 네, 이런 박람회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런 박람회를 이제 개최하는 걸 기념해서 이제 파리 이제 에펠탑을 이제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무슨 철골 덩어리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또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철거를 하려고 했대요. 이거를 너무 흉물스럽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찌어찌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철거가 되지 않고 네,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죠. 이런 걸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딱 했을 때, 아, 거기가 생각난다. 그런 거. 네, 그리고 도시 개발 규모에 비해 문화시설, 공원, 녹지 등 휴식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휴식 공간. 근데 구릉지 같은 거 많은데 이렇게 공원 같은 걸 많이 조성을 안 해놨나 봐요. 근데 그냥 이제 논밭 이렇게 막 있고 산이 있고 막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고속도로, 하천 등에 의해 지역 단절, 네, 지역 단절로 토지 이용 효율이 저하되고 그 도심 지역이 남동 측에 치우쳐 입지합니다. 뭐 지역 단절해서 뭐 제가 그냥 조금 아는 얘기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내가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고속도로가 일로 나버린다. 그럼 이 부분만 이제 보통 수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규모로 단절된 토지들은 이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네, 일괄 수용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사 분들이 이 땅을 만약에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여기만 수용을 했을 때 이 나머지 단절된 토지들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이제 일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퍼튜니티 기회, 네, 수도권,
기타 도시와 같이 개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개발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중심 복합 도시와 서울의 중간 지점의 위치. 여기 세종시 말하는 거죠. 세종과 중간 정도. 그리고 수원에서 천안 간 복선 전철 개통으로 접근성이 발달하고 있고. 그 threat라고 읽나요? 위협이 아니고 위험이네요. 위험. 주변의 수원, 화성, 평택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자체 경제권의 축소. 네, 아무래도 뭐 굳이 오산에 있기보다는 수원 이런 쪽으로 많이 인구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원 한 차로 20분 정도 거리인데 제가 이사 가는 곳이 이제 집값은 같은 평형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원 20분만 가면 수원이고요. 어. 그래서 이왕이면 수원 같은 데로 좀 나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저렴한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꾸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 추측해서 막 예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팩트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팩트. 그래야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니까요. 추측 예상 이런 거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진짜 확실히 알고 있는 정보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체 경제권 축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왕이면 수원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제 오산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따지고 들면 네.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베드타운 가속화 우려. 이 말은 이제 잠만 자고 간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실질적인 생활은 안 하고 경제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여기 들어와서 잠만 자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성, 동탄, 평택 등 주변 지역의 개발 가속화로 인한 도시 연담화. 도시 연담화? 이게 갑자기 또 정확한 뜻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죠. 도시 연담화. 이걸 볼까요? 시사상식. 네. 2개 이상의 도시가 확장에 따라 인접 도시가 연결돼요. 하나의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것. 그러면 이게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거대 도시가 되면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뭐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국도 1호선 및 최근 개통한 수원 천안 간 복선 전철로 인해 경기 남부의 교통의 요충지인 반면에 이건 장점인데 대신에 네, 도시 공간의 단절, 급격한 개발로 인한 종합적 계획의 부재 및 도시 공간의 협소로 인한 자적 기능 부족 등으로 주변 도시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 종합적 개발로 도시 기능이 완비된 쾌적한 도시 구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읽었네요. 네, 또 장시간 동안 혹시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 탁군이었습니다. 탁군. 9월 뭐 예정대로는 9월 말쯤에 이제 오산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인천 부평 쪽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 이제 오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거고요. 오산이나 네, 수원, 네, 동탄, 오산 뭐 이쪽에서 아마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제 사무소를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꿈은 이제 건축사와 감정평가사인데 얘는 이제 2016년에 그 건축사 예비 시험이라고
예비 시험.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1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합격을 해놨고요. 유효 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아직 한 6, 7년 정도 남았고 뭐 얘는 유효 기간 같은 건 없으니까요.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좀 어떤 정말로 제가 해서 이건 내 능력 바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중단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이니까요. 부동산업이니까요. 부동산업. 네. 네, 시험 내용이 좀 공인중개사 시험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많이 어렵고 좀 심도 깊은 내용을 많이 다루긴 하는데 부동산의 그런 본질적 가치를 이제 파악하는 직업이잖아요. 이제 주로 꼭 부동산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전부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것도 항공기 같은 것도 산림 평가 뭐 이런 거 업권 뭐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평가를 이제 주로 이제 업으로 하니까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사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부동산 감정 평가가 아니고 그냥 감정 평가사입니다. 감정 평가사. 그래서 이 공부도 계속 조금씩 꾸준히 지속할 거니까요. 제가 이거 수업 들으면서 뭐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는 내용이 나오면은 제가 조금씩이라도 설명도 드리고 설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제가 진짜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말씀도 좀 드리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산 쪽 공부를 끝마치면 이제 좀 경기도 쪽으로 지역 범위를 넓혀서 경기도 네, 이쪽 좀 그런 행정 계획 같은 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 내용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좀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네, 구독하기. 그리고 좀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시면 여기 탁군이 운영하는 채널에 가니까 그런 정보들이 많더라. 이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런 시험도 뭐 물론 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좀 이게 총알이 있어야지 이런 공부도 좀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때문에 이제 중개사무소로 오픈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한다기보다 어쨌든 저는 이제 부동산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중개업을 이제 오픈 준비 중이고 그 지금 이거 엄청나게 지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마케팅. 물론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건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물건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 수요자를 찾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수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마케팅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 그 네이버 TV 채널, 블로그, 각종 SNS 이런 거 다 활용해 가지고 지금 많이 좀 팔로워라고죠. 그러죠. 이제 뭐 구독자 수 혹은 팔로워 지금 많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제 채널 같은 데 들어오시면 네, 뭐씩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거 하트 요거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또 눌러주시고 하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군이었습니다.